여러분, 보여주기식 쇼, 저는 정책에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표준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말입니다. 근데 그 표준 모델이 반드시 일반화돼야 됩니다.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인도. 전통시장에 젊은 피를 수혈한다. 이런 측면에서 청년 상인을 많이 만든 거 아이디어 차원이고 박수를 칠 만한 사안이에요. 실제로 말입니다. 전통시장에 청년 상인을 가서 세대 교체도 하고 젊음의 활기를 불어넣고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말입니다. 보여주기 쇼로 전락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 보여주기 쇼냐? 지금 전통시장에 청년몰이 꽤 많았거든요. 실제로 보면 전체 지원 점포가 594개입니다. 594개. 그 중에 41%가 쉽게 말하면 휴업이나 폐업을 했습니다. 망했다는 거예요. 개수로 보면 245개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만 하더라도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예산이 2017년만 하더라도 127억 5천만 원이고요. 2018년에 157억 5천만 원, 2019년에 169억 6천만 원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망하기는 41%가 망했어요. 41%가. 저는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전통시장 내에 35개 청년몰을 만드는 거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들이 전통시장에서 젊은 애들이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기분 좋을 겁니다. 그러려 그러면 말입니다. 제대로 된 표준 모델을 만들어야지요. 제대로 된 표준 모델을 만들고 그 권한을 깐깐하게 심사를 해야죠. 깐깐하게.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고 치고 후보가 되는 사람들을 그냥 대충 그리고 아름아름 그렇게 한다면 다 망해요. 지금 이번에 정책을 쓴 게 그렇다는 뜻이에요. 보여주기식 쇼다. 정책 성과에 얽매여서 예산이 다 날라갔다.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제 방송에서 한 내용을 보면 이화여대 앞에 돈가스점이나 만두점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거 만든 거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14개인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6개 살아있습니다. 6개. 예. 6개? 아니 6개가 그만뒀습니다. 6개가. 그러니까 지금 8개가 살아있는 거죠. 8개가. 이런 것도 그래요. 아주 컴피티션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뭘 하려고 하면 굉장히 경쟁적으로 그리고 정부 예산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전정식 있는 젊은이들로 청년들로 이렇게 선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다 망한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요 그래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자영업이라는 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중에는요 기본적으로 독립심 강하고 기업가 정신 투철하고,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도전하는 정신이잖아요. 예. 불굴의 도전 정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망하면 또 도전하고 망하면 또 도전하고 불굴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주인의식도 강하고 도전의식도 강하지만 분명히 차별화된 뭔가가 있어야 돼. 내가 전통상인에 들어가 전통상가에 들어가서 젊은 친구가 뭘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차별화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과일을 팔겠다. 젊은이라는 이유로 전통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열어준다? 성공할까요? 아니 그 과일 가게 하는 사람 천재예요. 전통시장에는요 진짜 오랫동안의 단골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보면 제사 때 제사 흥정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전통시장에 갑니다.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마트 안 갑니다. 그냥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딱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래 사서 딱 모으면 우리 제사 흥정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돈 100만 원 넘게 제사 흥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런데 젊은이가 들어가서 과일 가게 한다고 해서 만들어준다고 이게 성공을 못합니다.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과일 가게가 똑같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과일 가게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포장에서 과일이 한 박스 사기엔 너무 많거든요. 소포장에서 인터넷으로 전국에 판다든가 아니면은 더 작게 뭐라고 하냐면 과일을 아침 대용으로 과일 먹을 수 있게끔 잘 깎아서 또 그것도 소포장해서 또 이것도 전국에 판매한다든가 뭔가 차별화된 뭔가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다루지 않는 과일을 내가 파는 거야. 어느 누구도 다루지 않는 과일을 그 전통시장에서 말입니다. 그것도 비대면으로 전국에 팔 수 뭔가 차별화된 요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도전정신이라는 거 주인정신이라는 거 이게 다 뭉쳐 있어야 되거든요. 왜 주인정신이 있어야 되고 도전정신이 있어야 주인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은요. 계속 정부의 정책적인 자금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도전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확장하고 더 추구하고 또 도전하고 이런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차별화된 요소. 차별화된 요소. 마케팅을 차별화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책 성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도 많은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예비 창업자분들 반드시 정부의 정책 자금이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돈이 그만큼 덜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차별화가 꿈꿀 수 있다면 그 차별화를 할 수 있다면 하세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했어요. 대신에 적어도 3년은 죽었다 하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제가 국밥집을 하면 3년을 버텼던 것도요. 저는 초보자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어요. 그러나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사적생 생적사였습니다. 그게 사적생 생적사라는 게 죽을 각오를 하면 살고 살 각오를 하면 죽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저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남들 놀 때 다 놀고 남들 쉴 때 다 쉬고 남들 먹을 때 다 먹고 이렇게 해서는 성공 못합니다. 제가 꼰대라고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꼰대가 되지 않으면
저는 솔직히 성공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꼰대가 돼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할 때 어느 순간에 어딘가에 기회가 툭 터지면서 그 기회는 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앞으로도 청년을 지원하고 청년 상인을 길러낸다고 하면 바로 이런 깐깐한 원칙과 깐깐한 지원이 결국은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되고 돈을 줬으면 걔가 할 수 있게끔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철저히 하되 관여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